체중이 늘어난 이후에 이 뱃살이 정말 안 빠진다, 죽어도 안 빠진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해서 좀 뺀 살도 운동 안 하면 다시 찌고, 식단으로 좀 뺐는데 다시 일반식 하면 그대로 찌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갱년기 근처에 호르몬 변화로 살 빼기 힘들어진 것도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은데, 중년의 뱃살은 사실 또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게 문제예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같은 3대 여성암들은요, 비만에 특히 민감하고요, 콜레스테롤 증가와 심혈관 질환 발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부족해진 근육량과 높아진 염증 수치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통 같이 재반 관절 증상들이 심해지는 것은 덤이고요. 제가 본 어떤 환자분은요, 뱃살도 걱정이긴 하셨는데 무릎 관절이 아픈 거하고, 그리고 족저근막염 증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이게 사실 병원에서 크게 답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치료하는데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요, 그거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병원비 생각하면 다이어트가 제일 돈도 적게 들고 가장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살 빼면 이런 것들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체지방이 10%만 줄어도 우리 몸 염증 수치가 절반 이상 개선이 되기 때문이죠. 족저근막염이나 무릎 통증 같은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중년의 뱃살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입장에서 사실 권하기 쉽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갱년기에 뱃살을 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호르몬 변화를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극복해내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몸에서 어떤 최적화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안 될 때 뭔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에 이 기본적인 습관들을 다이어트 하는데 최적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갱년기에 식단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할지, 잠은 또 어떻게 잘지까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아는 것들도 당연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는 거네 하고 넘기기보다는 이 중에 빼먹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호르몬 변화는 정말 강력한 힘이니까요. 다른 호르몬 변화는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죽어도 안 빠진다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쪽으로 변화가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경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종종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의 건강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환경 호르몬 있죠? 이거 엄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내분비계의 교란이 체지방 축적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살 빼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주로 플라스틱 용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세제들, 주방 세제들에 이런 화학물질들이 많거든요. 이것들 역시 몸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먹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뭘 먹을지는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뒤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인분이라는 걸 먹는 게 얼마나 포만감에 영향을 주는지 증명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같은 스프를 먹는데 스프 밑에 호스를 연결해서 계속 스프가 차오르게 하는 그런 그릇에 있는 스프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릇에 있는 스프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계속 차오르는 스프를 먹은 사람들이 무려 73%나 더 먹었는데도 비슷한 포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 다 먹어야 된다고,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일까요? 왠지 그릇에 있는 건 다 먹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 한 10%, 20%라도 좀 덜 덜어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아예 작은 그릇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식품 영양 구성표를 보면서 계산적인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휴대폰 보지 마시고 한번 음미하면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논문들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살 안 찌는 식사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외국 여배우도 할리우드 진출을 위해서 독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100번 넘게 꼭꼭 씹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리우드를 갈 건 아니니까요, 100번 같이 극단적으로 오래 씹을 필요는 없지만요, 그냥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어떤 맛인지에 좀 집중한다, 또 즐기려고 해본다,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요, 다이어트 기간 도중에 도저히 못 참겠어, 라면을 먹어야겠어 하면서 라면을 먹을 때요,
라면을 꼭꼭 음미하면서 씹으면서 역시 라면이야, 매콤해, 칼칼하네 하면서 라면을 먹지는 않잖아요. 후루룩 하면서 생각 없이 라면을 넘겨버리곤 하죠. 사실 그런 먹는 행동 습관 자체가 살찌는 음식을 더 살찌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저희가 한 번쯤 일탈, 기계가 아니니까요. 뭐 치킨이나 라면 한 번쯤은 괜찮으니까 드실 때 한 번쯤 꼭꼭 씹으시면서 이런 맛이었구나 하면서 음미하면서 드시면 생각보다 살이 찌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년의 호르몬 변화는요, 갱년기 시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따라서 살이 찌고 특히 뱃살이 더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 그리고 통곡물을 드시면서 혈당을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혈당이 안정화되면요,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단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탈 형상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안정시키는데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한 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또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다들 알고 계신 건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육량 보존에도 도움을 주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포만감도 유발해주고 탄수화물을 향한 갈망 자체를 좀 줄여줍니다. 또 다이어트 하실 때 가끔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시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중 탈모는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린 해결책은요, 식사 중에 한 끼는 닭가슴살 샐러드 드시고요, 하루 중에 구운 달걀이나 삶은 달걀 4개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충분히 챙겨서 드시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주변 분들에게 다이어트에 가장 추천드리는 단백질은 콩단백질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호르몬 변화에 도움이 될 부분이 풍부해서 변화에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두부나 콩은 그냥 드실 만큼 많이 드셔도 좋으니까요. 요즘 맛있는 반찬 레시피들 많잖아요. 조림으로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는 두부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만약 변비가 있으시다면 유산균 섭취를 꼭 해주세요. 장 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평상시에 변비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변이 무른 뿐더러 배가 찬데 유산균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산균 자체가 어떤 인체에 도움되는 영양소 같은 성분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운동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을 만들면서요, 운동 얘기를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운동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식단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희 채널은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채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정말 요요 상관없이 무작정 굶어서 몇 킬로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 많이 빠질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초대사량이 같이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도 기본적으로 숨 쉬거나 소화할 때 쓰는 칼로리들이 있죠.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대신 살을 빼서 써주는 든든한 공장 말이죠. 그러면 이 공장을 굉장히 크게 해서 살을 많이 쓰는 공장을 만드는 게 당연히 다이어트, 뱃살 빼는 데는 좋겠죠.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지는 벌써 답이 나옵니다.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큰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체 운동 중에 걷기 운동 좋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느린 속도의 일반적인 걷기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의 걷기, 아니면은 가벼운 조깅 수준의 달리기가 체지방을 빼는 데에는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건요, 숙련자가 아닌 이상은 허리와 무릎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걷고 뛰는 거 외에도요, 최근에 유행했던 뒤꿈치 들기라든지 아니면 스쿼트 같은 그런 운동들도 추천을 하는데요, 이 허벅지 밑에 종아리 근육이요, 저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강화 운동을 해서 안 좋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운동 전후로 이 종아리 근육을 쭉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아니면 폼 롤러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랫다리의 건강에서 이 앞쪽의 정강이 근육과 뒤쪽의 종아리 근육의 밸런스가 맞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환자분들 보면은 종아리 근육만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종아리 근육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고 정강의 근육이 길고 늘어져 있어서 부상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잘 먹고 잘 싸고는 소화의 영역이고요, 잘 자고가 이제 수면의 영역이겠죠. 그만큼 소화가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그 다음은 이 잠,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은 충분히 주무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수면 부분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관련한 치료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다이어트 하는 것이 오히려 살 빼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이 4가지는 무조건 좀 실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식사를 오후 7시 반 전에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으로 나가지 마시고 다만 물 한 잔이라도 드시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형광등이나 우리 주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 있죠. 요것도 야간에는 최대한 보지 말아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그거 최대로 틀어주시면은 화면이 주황색으로 변하거든요. 밤에 휴대폰 안 보시는 게 베스트지만 만약에 보시더라도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켠 상태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 아시는 커피인데요. 커피는 정오 12시에 드셔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요, 자기 전에 이제 방의 온도가 좀 선선하고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이 우리 몸 체온이 약간 낮을 때 잠에 들어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오르면서 높은 체온에 깨는 것이 수면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름이라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춥더라도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서 양질의 수면 방해하는 결과를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잠에 대해서요, 또 저는 원래 환자를 보고 이 부족한 제 능력이나마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게 가장 좋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환자 보는 게 좀 힘들고 약간 지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지?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장마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갑자기 불규칙해진 생활 습관이 있었던 거죠. 바쁘단 핑계로 끼니도 불규칙하게 먹고 종종 점심시간에 낮잠 자고 밤에 늦게 자고 운동은 또 한 번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전후로 살이 좀 쪘는데 이렇게 살 빠진다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기분의 이 작은 변화도 우리 생활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자신감 있게 할 때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내가 저런 것들 다 지키고 살기엔 너무 힘들다 하면은 저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지, 저거는 내가 저렇게 해보고 싶네,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 추려서 그것만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밥을 드실 때 작은 그릇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적은 양을 좀 덜어서 드시도록 노력해보시고요. 음식 드실 때 꼭꼭 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 섭취해 주시고요. 하체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운동으로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조깅을 추천드리고 스쿼트나 뒤꿈치 들기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는 시원한 온도에서 잠을 청하셔야 하고 오후 7시로는 블루라이트 보지 마시고 식사하지 마시고 그리고 커피는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드셨는데도 좀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약을 좀 복용하셔서 어느 정도 마중물만 부어줘도 지방이 좀 활활 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이 기초대사량 자체를 올려주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